진영을 넘어 공감으로 한판 승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판 승부 박재홍입니다. 검찰발 고발 사주 의혹, 지난 8월 11일 제보자와 박지원 국정원장의 만남을 두고 국민의힘과 윤석열 전 총장 측에서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이 아니라 국정원장의 제보 사주 의혹이라는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당은 이에 대해 본질을 흐리는 물타기다라고 공격을 하고 있죠. 잠시 후 1부에서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 제보 당사자시죠, 조성은 씨를 스튜디오에서 직접 만나봅니다. 한판 승부, 오늘도 진중권, 김성애 두 분의 한판 논평으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진중권입니다. 윤석열 게이트냐 박지원 게이트냐, 결론부터 말하면 게이트는 없습니다. 그저 게이트를 만들고 싶어하는 지저분한 욕망들만 보일 뿐입니다. 아직은 검찰총장의 고발을 사주했다는 가정이나 국정원장의 공작 정치를 벌였다는 가정이나 불합리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고 있으니 조용히 그 결과를 기다리면 그만입니다. 선거 때마다 늘 이런 일들이 벌어지곤 하는데, 이런 것으로 유권자들의 선택을 왜곡시키려 드는 이들이 있다면 그들이야말로 민주주의의 적들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진중권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성애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대학생 간담회 자리에서 일자리라는 게 비정규직이냐 정규직이냐, 대기업이냐 중소기업이냐 큰 차이가 없다 라면서, 사실은 임금에 큰 차이가 없으면 비정규직이나 정규직이 큰 의미는 없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임금의 차이가 없진 않습니다. 비정규직은 정규직의 72%, 중소기업은 대기업 노동자의 60% 수준입니다. 구수까지 해가면서 안정적인 공무원이 되고자 하셨고, 그래서 공무원이 된 후보님께서 비정규직의 고통에 공감하긴 어려운 사정은 알겠으나 공감이 안 되면 공부라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애였습니다. 네, 두 분의 한판 논평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청취자 여러분도 진중권 작가, 김성애 소장에게 직접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우물정 하나둘 샵 1212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은 유료 문자 메시지, 레인보우 유튜브 게시판 열고 여러분의 질문을 받습니다. 7시 시작하는 2부 응답하라 한판 승부 시간에 질문에 대한 답을 듣습니다. 질문 채택된 분께는요, 모바일 커피 쿠폰 선물로 드립니다. 1부 윤석열 고발 사주 의혹의 제보자 조성은 씨와의 한판 인터뷰 시작합니다. 전국을 뒤흔들고 있는 윤석열 전 총장의 야당 고발 사주 의혹. 현재 공수처가 압수수색을 한 자료들을 분석하고 있고요. 야당에 넘긴 고발장 누가 작성했는지 빠른 속도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검찰발 고발 사주냐, 국정원장의 제보 사주냐를 두고 정치권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의 본질, 그리고 사실관계에 대해 또 키를 쥐고 있는 당사자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고발 사주 의혹의 제보자시죠, 조성은 올마이티 미디어 대표, 오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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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진중권 작가와 김성애 네. 소장과도 안녕하세요. 인사 나누시고요. 요즘 전화기를 사용하실 수 없을 정도로 네, 연락이 그렇더라고요. 많이 잠깐 오고 계시죠? 하면 한 30-40통씩 와서 제가 사실은 조금 많은 곤란을 겪고 있지만 그래도 성실하게 언론인들 전화 오시면은 네네. 그래도 잘 받고 있습니다. 예, 스튜디오에 들어오기 전까지도 계속 통화하고 계신 네, 모습인데 네. 오늘 그 권익위에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신청을 하셨죠? 네, 어제 했습니다. 아, 어제 했군요. 어제 했습니다. 그럼 오늘 네. 이제 접수가 돼서 네, 어제 신청 접수를 마쳤고요. 예.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진상조사 그리고 이제 심사 관련한 이제 절차로 이어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절차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절차이기 때문에 네네.
뭐 저도 이제 뭐 안내 받는 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접수만 되면 일단은 그 공익 제보자로서의 신분 내지 보호 조치는 바로 들어가는 거죠. 네, 그거를 이제 네. 신변 보호 조치가 여러 단위들이 있는데 이제 뭐 네. 경찰에서 뭐 직접적인 것들이라든지 아니면 그걸 이제 좀 논의를 하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일상생활을 너무 이제 뭐 제가 보호를 받지만 그게 이제 너무 또 제한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적절한 수위나 이런 것들을 좀 상의를 하자. 그래서 일단 뭐 보호 조치는 또 따로 신청하는 절차가 있어가지고 뭐 그런 것들은 제가 뭐 잘 안내받고 있습니다. 제보자 이제 신분 보호라는 것은 뭐 이제 공개를 다 하셨으니까 다 네, 알게 되는 네. 것이고 신변 보호라고 하면 혹시 이제 거꾸로 말하자면 좀 위험하다 이런 위협을 느끼시기도 합니까? 사실 제가 조금 뭐 익명성 포기라기보다는 뭐 사실 뭐 당당하지 못한 것처럼 이제 몰고 가시길래 부득이하게 제가 사실은 좀 그렇게 공개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고요. 사실 그 제도의 취지는 다양한 보호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익명성 보장뿐만 아니라 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이제 도와준다거나 그리고 뭐 그 관련한 뭐 여러 책임들을 좀 뭐 가볍게 해줄 수 있다거나 아니면 뭐 신변 보호 조치까지 다양한 보호 조치가 있어서 이제 뭐 그런 부분들을 종합해서 좀 신청을 했고 사실 제가 뭐 악플을 읽고 제가 뭐 또 흔들리고 이런 스타일은 아닌데 예. 그 워낙 이제 선거가 좀 열기가 있잖아요. 대통령 선거. 네, 그렇다 보니 굉장히 이제 뭐 너 가족까지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뭐 그런 SNS 뭐 메시지도 많이 오시고요. 사실은 뭐 그런 거 저는 사실 뭐 그러든지 말든지인데 제 가족들은 조금 위협을 받는 경우도 조금 있어서 그 부분들을 좀 공개적으로 경고하고 싶기도 해서 제가 이제 좀 당당하게 좀 그런 조치까지 취할 거다 이렇게 좀 선포하는 자, 것도 지금 있죠. 이제 신분에 대한 말씀하셨는데 네. 제가 궁금한 게 지금 현재는 국민의힘 당원이신가요? 아무도 당원 취급을 안 해주지만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이제 뭐 최근에 특히나 무슨 박지원 게이트 어쩌고 그러니까요. 하면서 해당 행위를 한 사람으로 봐서 당에서 징계 조치 같은 게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그런 조짐은 없습니까? 저는 사실 제가 애초부터 방송에서 몇 차례나 설명했듯이 선거 기간에 이게 좀 불완전하거나 아니면 좀 적절하지 못했던 고발장 제가 알아서 잘 접수를 하지 않았는데 오히려 저는 어떻게 보면 좀 칭찬을 받아야 되는 일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이제 다 밉겠죠. 미운 것도 이해를 하고 그치만 저는 이게 해당 행위다 하면 그런 고발장들이 그때도 다른 선거 때마다 그런 정무적인 판단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문제를 알아서 이제 차단하지 않고 하는 게 오히려 해당 행위가 아니고 이렇게 잘 이제 정리를 해서 뭐 이런 사건까지 사실은 선거 사건 안에서는 당은 어떻게 보면 위협에서 좀 제거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8월 건 별개로 치더라도요. 그렇다면 이게 해당 행위면 도대체 당에서는 어떤 행위를 굉장히 이제 긍정적으로 보는지는 사실 의문입니다. 예. 그 제보하시기까지는 한 1년 200개월의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때 그 문건을 받았을 때 그때도 좀 이거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셨는지. 음.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그때 문제를 느끼셨으면 그때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데 1년 몇 달 후에 어떤 계기에 아 이게 검찰 발이다 뭐 이상하다라는 느낌을 갖게 된 계기 내는 네. 제보의 구체적인 계기가 된 게 뭐였습니까? 사실은 제가 텔레그램은 잘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국민의당이었었잖아요. 제가 네, 과거에 뭐 철새라고 하긴 하시지만 어쨌든 거기에선 주로 바이버라는 이제 메신저를 사용을 했다 보니 텔레그램 기능에도 익숙치 않고 사실 선거 때 이제 그 계정을 잠깐 열어놨다가 또 뭐 잘 그냥 아예 그냥 뭐 삭제도 했다가 이제 뭐 그런 경우가 많아서 아예 저는 작년 이제 한 6, 7월 정도부터는 굉장히 이제 뭐 민주당 우리가 뭐 여당 범여당 이쪽에서 왔다는 뭐 맡아도 그때도 많은 비난들이 있어서 그냥 정당 전체 생활에 좀 회의가 있어서 예. 이제 선거 때 외에는 텔레그램 자체를 제가 사용 거의 안 했어요. 근데 제가 올해 저도 이제 뭐 작년에 뭐 저희 막 회사도 막 다 막 명예훼손 다 해놓고 막 이래가지고 사실 거의 정상적인 부분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제가 그렇다고 뭐 쉴 수 없잖아요. 다른 일들도 또 계속 만들어가고 하면서 이제 그 새로운 프로젝트들 하고 사용하는
메신저가 텔레그램이었고 그걸 다시 오픈을 하는 게 한 5, 6월 정도고 올해. 예, 올해. 그 전까지는 아예 그냥 사실 저는 카톡도 잘 사용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뭐 있다가 봤는데 예전에 뭐 그런저런 메시지들이 있구나 하고 뭐 사실 그렇게 막 하나씩 눌러보진 않았어요. 근데 뭐 또 이제 우리 전혁수 기자님 6월에. 6월에 이제 그게 너무 이제 6월에 만났냐 뭐 7월에 만났냐 이게 아니라 너무 그냥 편하게 가다가 이제 밥 한 끼 먹을래요? 아니면 뭐 차 한잔 할래요? 뭐 이 정도의 친분이어서 하다가 뭐 안부를 묻거나 요즘 무슨 취재 다니세요? 또 워낙 취재를 잘 하시는 기자니까 뭐 또 그 관련해서 아는 사람 뭐 있으면 좀 제가 소개시켜 주기도 하고 이러면서 그 내용들이 났고 사실 이제 그때 당시에는 뭐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이 이제 뭐 이제 나와서 당 입당을 하냐 안 하냐 뭐 아니면 뭐 대선 출마를 하냐 안 하냐 뭐 이런 뭐 이슈들이 굉장히 또 달궈졌죠. 그래서 뭐 그런 요즘 뭐 그런 관련 취재도 다닌다. 그때 윤호진 관련도 뭐 이제 그 취재 다닌다 이런 얘기들을 전혁수 기자님이 하셔서 대표님 죄송한데 이제 네. 시간이 좀 제한돼가지고요. 네, 죄송합니다. 이제 최근 이슈부터 네. 좀 짚으면 될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새롭게 의혹 나오고 있는 게 이제 박지원 원장과의 공모설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우리 원장님이나 제가 원했던 날짜가 아니다. 이 발언 때문에 지금 계속 네. 또 파장이 크게 나오고 있는데 네. 이 발언 맥락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면. 사실 그 현장에서 SBS SBS에서. 인터뷰에서는 현장에서도 전혀 이상한 걸 못 느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미 그런 부분들 좀 있었다면 오히려 앵커가 방금 그 질문의 답변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고 물었겠죠. 예. 그 정도도 못 느꼈고 사실은 너무 잘 하고 나왔었는데 예. 이제 제가 말버릇이 조금 뭐 우리 진중권 교수님 아니 우리 앵커님 이런 이게 사실 좀 붙었어요. 예. 그래서 그 뭐 논란 이후에 저를 오래 알던 이제 언론인들도 사실 그 자기 저 말버릇인데 이런 얘기도 좀 했고 그리고 사실은 저는 애초부터 여기도 개입될 여지가 없는데 왜 이거랑 자꾸 연결을 시키나. 그리고 저는 오늘 뭐 그 원장님이 뭐 인터뷰 하셨는데 정말 친분이 법사위 때부터 있으신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총장과. 네. 그래서 저는 사실은 뭐 이거 자체가 밝혀지는 게 사실 저는 너무 부담스럽고 이 상황이 올 거를 알았으니까. 그래서 저는 뭐 이런 것들 티 내고 다니는 성격도 아니고. 이 상황이 올 거라는 건 어떤 거라고? 저에 대해서 뭐 당이 뭐 원내대표가 그런 소리를 할 정도의 모든 모욕들을 제가 감내를 해야 되잖아요, 지금. 뭐 그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뭐 개인적인 인신공격, 모욕 뭐 이런 것들까지 제보 관련해서 순수하지 그렇죠. 않다. 예, 뭐 그동안의 행동이 어땠다. 뭐 그리고 저랑 뭐 또 작년에 또 어떤 뭐 유튜브는 저랑 뭐 박지원 대표랑 이미 그때도 막 한 번 연결시켜서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예. 당연하게 또 그거 끄집어낸다고 생각을 했고 당연하게 이런 것들을 너무 예측이 됐는데도 우리 그 기자님들은 제가 감내해야 되는 것들은 별로 그렇게 깊게 생각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섭섭하기도 했고. 예. 그 시점 말인데요. 네네. 그 사실 그 시점 보도 시점에 관해 가지고 조성원 씨하고 그다음에 또 뭡니까 그 뉴스버스인가요? 네. 거기하고 약간 갈등이 좀 있었던 네.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쪽에서는 8월 내로 이제 보도하기를 원했고. 네, 맞습니다. 근데 조성원 씨가 채널 A 인터뷰에서 그런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어떤? 뭐냐면은 이걸 갖다가 보도 시점을 경선 후로 해달라. 네, 제가 그런 게 아니라 예. 그 기사를 제가 정확하게 못 읽었는데요. 사실은 어떤 부분들이 있었냐면 그거를 이제 경선이 시작되고 이제 후보가 결정되고 나면 네. 우리 그 기자님은 이제 그 오히려 더 선거 개입의 논란이 될 수가 있다. 전혁수 기자가 아니 그때 이제 같이 이제 뭐 이진동 기자님이랑 다 같이 있을 때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정말로 큰 범죄 사건이고 이제 문제가 있다면 이 설령 대통령이 되더라도 문제가 될 거는 그때 터져도 문제가 없는데 저는 이미 제가 어떤 프로젝트들 준비하고 있고 뭐 앱도 만들고 있고 막 이런 것들이 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많은 팀들이 같이 준비하고 있는 거를 네. 이 8월 당장 뭐 한 보름 안에 이거를 또 다 정리를 하고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그래서 그거를 저는 뭐 경선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언제든 힘이 있을 주제니 그거를 그런 식으로 결정해 주시면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의지를 얘기를 했고 뭐 그 부분에서는 뭐 뉴스버스도 입장을 밝히셨다고 하는데 뭐
자기들이 보도 부분은 뭐 자기들이 결정하는 부분이다 자, 이렇게 지금 해서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이진동 대표님하고 같이 만난 날짜 8월 3일 정도인 네, 걸로 네, 네, 알고 네. 있는데 그러니까 이전까지 이거 솔직하게 하면 이제 조성은 대표님은 이거 보도 안 됐으면 좋겠다 생각하시는 입장이었다라고 제가 이해를 해도 되나요? 저는 사실 9월 1일까지도 보도가 안 됐으면 좋겠다 하는 입장이었어요. 그러니까 날짜를 언제를 고른다기보다는 하여튼 내가 내 발로 나가는 건 곤란하니 안 네. 했으면 좋겠다. 처음에 보여주실 때야 뭐 이런 게 있다라고 약간 흥미를 섞어서 네, 하셨겠지만 네. 그쪽에서 이게 뭔가 좀 문제가 커지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전 대표님이 이제 8월 3일 심정이 어떠셨는지가 정확히 궁금해요. 난 8월 보도가 언제쯤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셨는지 아니면 아예 보도 자체가 안 됐으면 좋겠다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계셨는지. 제가 정확하게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게 정말로 큰 문제고 정말로 이게 파헤쳐서 세상에 드러나야 되는 일이면 피하지 않겠다. 그치만 제 사정이 있고 제가 그럼 싸울 수 있게 언제든지 좀 그런 그 개인적인 사정도 좀 할 수 있는 시기를 날 배려를 해달라 이렇게 제 얘기했죠. 사정이라면 또 기업 운영의 그러니까 사정이라면 모든 제가 모든 그러니까 사- 어떤 예, 같이 일했던 사람한테 양해를 먼저 구해야든지 이런 것들도 없이 어떤 익스큐즈 없이 아니 저희 좀 국회에서 또 일을 해보면 제보자들이 오셔서 말씀을 해서 잔뜩 다 준비해서 하려고 하면 제보자들이 갑자기 맨 마지막 순간에 못하겠다 한 달만 미뤄달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그 네. 심정이 충분히 이해가 네, 되긴 맞습니다. 하는데요. 네. 예. 그래서 하여튼 이제 그때는 미루려고 했던 것이고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청취자분들은 궁금해하실 네. 게 미루기로 했단 말이에요. 미루기로 한 구조 안에서 왜 8월 10일과 12일이란 날짜에 캡처를 하셨을까? 아. 여기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는 게 하나고 네. 그다음에 지금 캡처한 메타데이터라고 네네. 하는 데이터를 보니까 포토샵이 막 등장을 하던데 어떤 포토샵이요? 그 포토샵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건 아니군요. 하여튼 네. 그래서 캡처가 10일하고 12일에 이루어졌던 그땐 어떤 심정으로 하셨는지 좀 궁금하네요. 제가 이 부분들을 좀 이렇게 공개적으로 좀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예. 왜냐하면 사실은 처음에는 제가 취재원과 이제 언론인들 관계가 제가 무조건 안 하겠다 하면 자기가 갖고 있는 제한된 범위 안에서 무조건 보도를 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안 할 것처럼 하면 너무 빨리 해버릴까봐 안 하지 않겠다. 조금만 기다려달라. 뭐 자료도 한번 만들어 볼게. 이러면서 이제 제가 조금 이제 좀 시간을 좀 이렇게 벌려고 했던 부분들이 있고요, 솔직히. 그리고 그 이후에 또 뭐 그 8월 3일날 우리 전혁수 기자 만나고 나서 이제 그 뭐 8월 10일 사이에 한두 차례 더 만났을 거예요. 근데 이게 또 이런 대화들을 좀 캡처를 해놔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방폭파하고 우리가 보도될 때 뭐 어떤 증거나 이런 것들 좀 있으면 좋겠다 해서 그래 자료들을 뭐 다운로드를 뭐 받든지 뭐 그런 것들을 알겠다 이렇게 했고 근데 사실은 어느 순간부터 제가 임의로 보낸 그 손준성 뭐 보냄 이런 것들 확인하라고 법조인 대장 확인하는 자료를 했던 그 자료가 우리 이걸로 또 너가 자료 주지 않아도 우리가 갖고 있는 요 한두 장으로도 자료 기사 쓸 수 있어. 뉴스버스가 네, 사실 그렇게 했다 보니까 저도 너무 사실 그게 뭐 자기 본인들이 뭐 8월 중순부터 이렇게 하니까 언제 터질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때 한 6, 7일 정도 해서 일단은 좀 하면 이게 110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게 다 묶어서 왔어요. 예. 뭐 페이스북 캡처본이 한 6, 70장이 한꺼번에 오고 하니 그걸 두세 번만 눌러도 사실은 다 한꺼번에 다운로드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막 의도를 갖고 110장, 120장을 막 가공을 해서 저장했다. 이거는 절대로 아닙니다. 네. 근데 그게 사실은 뭐 핸드폰에 사실 있는 거잖아요. 네. 있는 걸 또다시 그걸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저장할 필요가 있나요? 제가 바꿨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4월 3일 날 저장했던 그 파일에는 거기는 있었고요. 다시 열어보니까 있어서 그대로 포렌식 갖다 줬고 제가 이제 텔레그램 핸드폰 2개가 있었지만 같은 텔레그램 계정이어서 이제 여기서 사용할 때는 이제 제가 미디어 자동 저장 안 눌러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제가 해제를 하고 이제 저장하게 했고 또 대화 뭐 캡처 같은 것들은 뭐 주장하신 8월 11일 이후에도 계속 캡처가 생성이 됐으니 사실 근데 하나 또 거기서 말씀하시니까 궁금한 게 8월 10일 캡처를 한 거 그 12일. 국민의힘이 내놨단 말이에요. 네. 자료를 그러면 준 적이 없습니다. 제출하셨나요? 근데 그게 누굴 통해서 나갔나요? 저는 그걸 모르겠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8월 10일에 캡처한 내용들을 어디 제공하셨죠? 제가 정말 저도 지금 제가 많이 제공은 안 하셨을 것 같아요. 절대로 안. 제가 정말로 그거 보안을 지키려고 네. 사실 9월 1일 날 좀 아직도 섭섭하긴 합니다만 이미 김웅 8개를 기사를 준비해 놓고
김웅 의원한테 통화를 했다. 기사 나간다. 미안하다. 네 자료 필요 없어. 이런 통화가 왔어요. 사실 밤 사이에. 뉴스버스에서. 네. 이게 물론 이거보다 더 미안하다는 목소리였지만 근데 제가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네. 어떻게 고발장 풀텍스트를 읽지도 않고 기사 8개가 나갈 수가 있냐. 큰일 난다. 왜? 이게 어쨌든 원천 소스가 저라는 게 밝혀지면 엉뚱한 기사가 나가게 방치를 하면 저가 더 다치잖아요. 사실은. 자, 여기서 고발장 풀텍스트를 읽을 수 없는 것은 캡처본만, 그러니까 그림 파일인 캡처본만 뉴스버스에 제공했지 고발장 한 장 한 장 그림을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인가요? 네. 그때 제가 정확하게 뉴스버스한테 제공한 거는 이제 뭐 뉴스버스에도 밝혔다 그러더라고요. 9월 6일이었어요. 주말이 끝난 월요일에. 네. 그래서 이제 캡처했던 시기가 8월 10일 그리고 8월 12일 이렇게 나오는데 네. 그 중간 날인 8월 11일 날 박지원 원장 국정원장을 만나셨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 시점을 두고 네. 중간에 이제 박지원 원장과의 대화 속에서 코칭을 받았지 않냐라고 계속 주장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좀 해주시면. 그러니까 일단 오늘 뭐 원장님이 조성은은 내 말 안 듣는다 뭐 이런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예. 저는 사실은 늘 뭐 어떤 특정 정치인들한테 부담을 주는 걸 되게 싫어합니다. 그래서 뭐 이쪽에 국민의힘이 올 때 제가 말 잘 듣고 상의를 했었으면 안 왔겠죠. 그래서 그 어쨌든 국정원장은 뭐 이런 소식 아는 것 자체만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윤석열 총장도 친분이 있고 하니 애초부터 이런 고민들은 뭐 고려할 상위 해당 대상이 얘기를 아니라고 전혀 한 적이 네. 없다. 네. 그 박지원 뉴스버스에서는 이제 7월 달인가요? 그 21일, 제보가 됐을 네. 때 그 사람들 주장에 따르면 그때 이미 이게 굉장히 민감한 문제니까 민감한 정치인들하고 접촉을 하지 말라고 자기들은 경고를 했었다. 네. 근데 정말 그랬나요? 그러니까 이런 거였죠. 아무한테도 알리지 마세요. 그냥 뭐 정치인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고 그냥 뭐 티 내지 마라. 예. 그 당연하죠. 그러니까 저도 이거 나가는 거 너무 싫어요. 이제 이렇게 돼서 그런 부분이고 사실 이게 저는 일상생활이 굉장히 바쁜 사람이거든요. 근데 박지원 원장님 일정만 제가 8월 전체 있는 사람처럼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뉴스버스에서 무슨 정치인과 접촉하지 말라 뭐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은 없는 거죠? 그런 취지는 아니었다고. 예, 여기서 이제 질문은 또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경우에 이제 박 원장과 가까운 전직 의원에게 들었다고 하면서 이제 우리 조성은 대표님이 김웅 의원에게 받은 고발장 캡처 사진을 언론 보도 전에 박지원 원장에게 제출했다라는 얘기를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혀요. 박 원장에게 자료를 주신 적 전혀 없으십니다. 전혀요. 이건 이런 얘기 왜 나올까요? 그러니까 저는 늘 사실이 아닌 거는 결국은 사실 아닌 걸로 드러나거든요. 왜냐면은 아닌 사람이 강하게 밝히는 순간까지는 막 소문처럼 사실처럼 호도될 수 있지만 아닌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아닌 건 아닌데 왜 그걸 굳이 엮으려고 하냐. 그냥 조성은보다는 박지원이 지금 상황에서 필요한 게 아닐까라는 그 정도로 그냥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동석자 얘기도 있죠. 윤석열 전 총장이 캠프 측에서는 이제 성명 불상자 한 명 더 있다 해서 이제 공수처에 고발까지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그날 분명히 두 분이서만 식사하신 겁니까? 경호원들도 있었고요. 어허. 근데 이제 제가 그 질문들이 너무 많이 와서 제가 아예 페이스북 글에다가 올려놨어요. 예. 실명을 밝혀도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이필령 씨랑 뭐 동석을 하셨습니까? 이렇게 갑자기 첫 질문이 와서 제가 그 사람 누구예요? 이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경선후보 캠프 속해 있는 분이라고 지금 언론에 알려지고 네네네. 있죠. 그러니까 네네. 제가 이런 말을 방송에서는 부적절한 것 같지만 원장님이 홍준표 대표님 뭐 존중하시지만 썩 그렇게 막 가깝진 않으시거든요. 근데 그분도 안 만나신데 그분 보좌가 아니라 왜 만나요, 저랑? 홍준표 후보도 안 만나는데 보좌관 그렇죠. 캠프 관계 왜 만나냐? 오히려 홍준표 대표보다는 윤석열 총장을 더 자주 만났지 않을까 이런 이제 생각합니다. 국정원 출신이어서 그러니까요. 이제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캠프는 자기들이 막 이제 홍준표 뭐 지지율이 올라오니까 뭐 이런 느낌으로 엮으려고 하는데 예. 사실 제가 예전에 뭐 좀 홍준표 대표님께 불리한 글도 공유도 하고 저도 한 번도 뵌 적도 없고 근데 갑자기 동석자 성명불상 꼭 그 자리에 제3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왜? 공작이에요. 이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네. 박지원 원장님은 9월 달에는 또 다시 만나셨나요? 아니면 아니요. 그래요? 네. 8월 11일 이후에 추가로 만난 그 적이 이후로는 한 번도 없어요. 추가로 만난 적이 제가 없고. 그냥
국내에 있을지 어디 계실지도 모르는데. 그 오늘 또 추가 보도 오후에 나온 게 뭐냐면 네. 그 우리 조성은 대표님이 검찰 내부 고발자가 있다 뭐 네. 이런 내용도 인터뷰하셨어요. 그건 어떤 근거로 그러니까 말씀하신 사실 거예요? 제가 이제 쭉 설명을 하면 네네. 쭉 있는데 우리 기자님들이 공격적으로 전화를 주셔서 적극적으로 쓰시는데 네. 제가 이제 저는 좀 의미 있는 증거 내진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 잘 아시다시피 현직 국회의원, 헌법기관 현직 국회의원 집 사무실 압수수색 김웅 영장과 의원? 네. 그리고 어쨌든 대검 수뇌부를 하고 고검에 계신 어떤 손중성 검사. 검사의 자택까지 압수수색 영장이 나온다는 것은 예. 그건 법원이 하시는 거잖아요. 이게 제 휴대폰 포렌식만으로는 하셨을까요? 그리고 제가 이제 또 그거를 사실 전달하는 거는 참 부적절하다고 해서 그렇지만 그 맥락을 좀 이해하고 싶다 하고 이렇게 했는데 당시 가서 굉장히 열심히 준비를 하시던 모습. 이제 수사처에서 공수처에서 공수처뿐만 아니라 이제 수사기관들이 굉장히 진지하게 준비하시는 모습, 이미 또 여러 가지를 인지하시고 있는 모습 등등을 보고 꼭 이 하나만뿐만 아니고 또 제가 이제 그 절차를 살펴보니 이제 책임 면책 조항들이 내부 고발자들에게 굉장히 매력적으로 들렸을 수도 있다. 그리고 또 그 외에 제가 좀 뉘앙스로 느껴지는 것들이 조금 있다. 요 정도 사실은 공수처에서 수사 협조를 하는 과정에서 뭔가 들으신 게 아니 있으셨다? 듣지는 않았어요. 아, 듣지는 듣진 않았지만 이제 제가 이제 그 어수선한 분위기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다 전달하기엔 좀 부적절하고요. 일단 그래서 그거 말씀하시는 게 이러면 이제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저만 해도 당장 그랬거든요. 네. 아니 그 사실 어떻게 알았을까?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렇죠. 저도 이렇게 올려놓고 왔어요. 네. 지금. 네. 아니 그렇잖아요. 지금 그 언론 보도도 안 되고 이러는데 내부 고발자가 있다라고 하니까 그러면은 이 사실은 어떻게 알았지라고 당장 의문이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렇죠. 저도 그 보도 약간 때문에 개인 캐릭터가 좀 그러신 것 같아요. 아니 오면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냥 그 상황을 좀 설명을 해달라 자세하게. 그래서 그냥 이렇게 생각한다 했는데 그것만 딱 그렇게 그러니까 쓰셨다고. 이제 여러 가지 정황상 보면 검찰 내부 고발자도 있을 수도 있다라는 있는 것 같다라는 거죠. 네, 그쵸. 생각을 아니, 하신 건데 이 제 휴대폰 하나만으로 제 증언만으로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그저께 것 갈 수 없으니 충분한 이미 수사처도 적극적으로 증거 확보를 하고 있고 그 부분들은 다 동의를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영장 얘기를 하셨어요. 수인의 이제 성명불상의 검사 이렇게 해서 그 중에서도 많은 생각들을 하시지 않겠냐. 저는 이 정도의 암시였는데 그것들을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 불상의 검사 네. 이런 부분을 바탕으로 해서 또 네. 어떤 검찰 내부에 네. 제보자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또 정도의 생각.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근데 그 손중성 검사가 네. 사실은 저도 그렇거든요. 이건 거의 끝나가서요. 네. 지금 이제 윤석열 캠프에서 이제 조성은 대표님이 음. 그 미국으로 출국할 예정을 밝힌 바가 있었다고 하면서 네. 긴급 출국 금지 조치를 해야 된다 이런 또 입장을 밝혔어요. 그래서 네. 짧게 입장을 좀 대표님 말씀해 그러니까 주시면. 저는 사실은 20초 정도 네, 남았습니다. 20초요? 네, 예. 정말 최선을 다하시고 계시는구나. 네, 정말 급하신가 보다 싶네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조치들을 여기 쓰지 마시고 사건의 실체를 빨리 협조하셔서 당과 별로 상관없다는 거를 밝혀서 당이라도 좀 구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대표님 저희 시간이 좀 있으시면 한 5분 정도 저희가 더 얘기하실 수 있을까요? 한 7시부터 한 5분 정도까지. 7시부터요? 7시부터 7시 5분 정도까지. 네, 일단 알겠습니다. 예, 잠시 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판승부 2부 문을 열었습니다. 검찰의 고발사주 의혹의 제보자시죠. 조성은 대표 만나고 있는데요. 딱 2개 질문만 더 드리고 보내드리겠습니다. 해당 의혹,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이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한 연관성, 우리 대표님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저는 사실 손준성 검사가 굉장히 중요한 전환 국면이 될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왜냐하면 이게 정말 대검에서 건너온 자료라고 하면 그 고발장이 이제 내용이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사실은 제가 앞단에 언론 사찰 내지는 그런 의혹들이나 그런 우려가 있다. 그 부분도 몇 가지 제가 확인한 것도 있고 또 뒷단에 이제 명예훼손에 관한 죄에서 고발장 내용 중에 고발장 4월 3일자 고발장 내용 중에 거기에 이제 피해자가
피해자 윤석열, 피해자 김건희, 피해자 한동훈 요렇게 작성이 되어 있는데 네. 거기에 문장이나 뭐 이런 것들 내용들 보면은 사실 많은 것들이 암시가 되어 있거든요. 제가 그 암시까지 어떻다라고 얘기를 할 수 없고 만약 손준성 검사가 이제 적어도 발송한 특은 뭐 관여한다 정도의 개연성이 있다면 이 고발장 자체가 굉장한 큰 증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는 그 내용적인 사실 부분 제가 의심했던 거 제가 수사기관까지 갈 수밖에 없던 내용들을 제가 차차 좀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 고발 사주 의혹을 두고 여당 측에서는 윤석열의 고발 사주다, 야당에서는 박지원 게이트다 이렇게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 이제 제보자 당사자로서 네. 이번 관련해서 꼭 밝혀져야 될 본질은 뭐라고 보시는지 답변 듣고 마칩니다. 저는 3월 31일까지 전달이 됐어도 검사관의 친분으로 올 수 있다. 이 정도로 제가 생각할 수 있는 당무 경험이 있다고 생각해요. 네. 하지만 이거는 명백하게 선거 기간 안에 현직 검사가 검사의 직책으로 이 고발장을 작성해서 전달했기 때문에 이거는 명백한 위법 행위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저는 이미 종료된 범죄 행위에 대해서 왜 공작이냐, 게이트냐, 왜 이제 밝혔냐라고 하는 것은 본질에 굉장히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런 범죄를 저지르지 말았어야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본질과 어긋나게 호도를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제가 이만큼 적극적이듯이 당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 작가님. 마지막으로 그 뉴스버스의 저 보도를 보면서 제가 지금 빠졌다라고 하는 부분은 바로 뭐냐면 이라고 손준성하고 그다음에 윤석열 전 총장하고 연결하는 고리 그 연결고리는 굉장히 취약하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네. 막연하게 이분이 뭐 여기기 때문에 이랬을 것이다. 라는 것 정도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 부분을 입증할 수 있는 뭔가 다른 걸 갖고 계시진 않나요? 제가 차차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차차하면은 또 말하시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이세요? 뭐 근데 이거는 저 혼자서 어떻다라고 얘기한 것보다 수사기관과 여러 취재와 다양한 것들이 종합적으로 차차 밝혀지지 그럼 않을까도 엄청 싶어요. 짧은 질문 하나. 네. 김웅 의원 후보가 당시에 고발해달라고 보내고 나서 재촉했습니까? 사실 바빠서 재촉까지는 안 했습니다. 네. 그럼 지금 말씀을 종합하면 추후 수사를 통해서 윤석열 전 총장의 개입 여부도 드러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신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군요. 밝혀봐야죠. 그리고 대표님도 추가적인 자료도 갖고 있는 게 있으십니까? 저도 사실 보도들을 보면서 이게 자료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도 찾아내는 것도 있어요, 사실은. 그때 이제 오래된 시간들도 저는 그때 지금을 예견하진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발견할 그 때마다 자료가 대푼 텔레그램 방의 뭐 그뿐만 대화입니까? 아니고 저도 이제 최선을 다해서 저는 이제 빨리 수사 기간 이후에 저는 빠른 일상 회복이 목적이라서 알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또 모셔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검찰 고발 사주 의혹의 제보자시죠, 조성은 올마이티 미디어 대표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